앞에가 동물의 집이었다면 저희는 쌀의 집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쌀집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사실은 장사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짧은 기간 지금 그 현장에서 현업에서 일하면서 고민했던 몇 가지를 그냥 좀 오늘은 그런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좀 고민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직원분이 어디 가냐 그러더라고요. 놀러 가는 것처럼 보여서 영업하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고요. 예, 어쨌든 시작이 된 건 좀 밥맛 나는 사회가 좀 살맛 나는 사회가 되자 이런 슬로건으로 활동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상인 단체 또 이런 뭐 지역 커뮤니티 활동도 좀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동물의 집처럼 저희는 쌀에 대한 모든 걸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또 그런 사업장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만 2년 돼서 아직 계속 걸음마된 거고 다른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은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그냥 사진으로 쭉 그냥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갓 도정한 쌀을 품종별로 판매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커피 전문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심만 먹다가 이제는 이제 품종을 다 그리고 이제 자기 취향을 찾아서 가시잖아요. 그런 컨셉인데 이제 식사도 가능하시고 다양한 상품들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수원, 강교에 사무점까지 하고 있어서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엇보다 이제 농민들하고의 어떤 교류나 상생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 이제 사업적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런 사회적 가치를 계속 좀 확대해 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소개는 2분 했고요. 8분 동안 소상공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뭐 세부적인 정책 이야기보다는 장사하는 분들이 어떤 고민의 지점에 서 있을까 생각했는데 장사할 맛이 나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한 건 이제 제가 또 이 라인 맞추는 걸 좋아하는데 세 가지 추리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매출이 높으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요. 세 번째 외출은 예를 들면 가게 밖을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쨌든 벗어날 수 있으면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 추리 중요하지 않겠냐 좀 라임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약간 20%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쨌든 법적 용어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관례적인 용어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계속 그냥 통상적인 쓰는 다 용어가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나 변호사도 자영업자거든요. 우리는 그분들은 이제 그 업종이나 그 산업적으로는 그분들이 자영업자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통계상에서는 그런 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통계나 현황으로 분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발표하기 전에 앉아 생각했는데 우리가 장사꾼 또는 상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해보면 대략은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되게 성실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는 이런 모습이 제가 보기엔 아마도 많이 연상되는 게 솔직한 이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한 것을 출발해서 한번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이게 용어적으로 보면 근로하는 사람이 5명 이하 또 지금 나머지 저 사람이 10인 이하를 대략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거는 상인하고 공인이 같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는 보시면 스스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뭐 개인 사업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보면 이제 중소상인은 이제 예를 들면 좀 큰 규모의 장사를 하신 분하고 대비돼서 이제 중소상인 이건 법적 용어는 아니더라고요. 주로는 소상공인 아니면 자영업자 이런 식으로 법적인 용어는 되는데 뭐 우리가 상인 또는 이제 소상공인 하면 이런 다양한 이미지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치킨집, 피자집부터 예를 들면 대리점, 프랜차이즈, 뭐 구멍가게, 뭐 이런 등등, 아니 전통시장 이런 게 다 떠오르실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는 시작은 뭐냐면 상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고민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상인은 뭔가? 근데 제가 보기엔 현대 상인은 이런 개념이 오히려 강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그게 액수를 떠나 그게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고요. 근데 자기가 노동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게 되게 복합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산업이기도 하고 경제 주체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대적 의미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어느 지점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주체로서 인정받는 문제, 그리고 이것이 사라져야 되거나 단순히 보호해야 되는 산업이 아니라 좀 더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좀 고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장사하는 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사회적 권리로서 상인들의 목소리나 상인들, 중소상인들에 관한 정책을 생산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좀 고민해보고 바꿀 수 있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3가지 정도 그냥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하고도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어쨌든 임대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지 않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임대료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울을 포함한 도시권은 더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대료가 오르면 나머지 예를 들면 대부분이 임대료 인건비에서 오르면 아무리 매출이 올라도 자기가 가져간 수익이나 이익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1, 2년 하고 망하는 가게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경제 주체를 키우는 문제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문제라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길게 장사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 임대료 문제를, 예를 들면 저는 이건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고 표준 임대료를 현재로 보면 한 연간 뭐 몇 프로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거지만 오히려 저는 가격 자체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거와 함께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위해서는 좀 이런 거를 상권이든 공공임대 상가를 통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나 몇몇 지자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안정기금인데 현재는 대략 210만 원 기준으로 뭐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근데 실제 외식업이나 자영업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외식업 경우에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지키는 순간 급여가 21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금액 상한을 없애는 게 오히려 상인들이 현실적인 도움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이제 집행률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로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 일자리 안정 자금이 이미 확보된 예산이라면 저게 예를 들면 집행이 안 되고 다음에로 넘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비율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충분히 상인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제약 장치보다는 과감하게 그 정책의 취지를 살려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게 제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이름은 다르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어떤 수당이나 기본소득의 형태로, 특히 최근에 이제 농민들도 이제 농민 수당 또는 농민 기본소득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상인들도 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면 특히 이제 창업 초기에 일정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보면 전 국민의 기본소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 권리로서 부분적이라도 특히 창업 초기에 저런 기본소득 일정 부분만 된다면 충분히 좀 더
효과적으로 아니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기 사업에 좀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적 권리를 약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노동상권처럼 상인상권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는 캠페인이나 이런 작업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더라고요. 딱히 세 가지가 딱 안 떨어져서 만든 건 이제 어쨌든 본사와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제 대리점 이런 형태 마련이니까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단결권에 대한 걸 갖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하고요 어쨌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교섭권을 가졌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인의 기본권,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사를 하는 게 사회적 권리이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인 기본권 정도를 노동 3권처럼 상인 3권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제 주체로서 이제 큰 대기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들도 당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서 정책이나 전략을 짜는데 좀 어쨌든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상인들이 그냥 보호해야 되거나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고생스러운 직업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게 사회적 권리를 가진 창조적 주체로 좀 화두를 던져보는 그런 게 오늘 제가 좀 던져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 장사할 권리, 장사할 만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